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니 클라인. 클라인은 오디피스 콤플렉스가 6세 전인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입증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죠? 초자는 뭐예요? 초자는 그 사회에 있어서 기준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을 결정하는 마음의 지침이고요. 그래서 초자는 타인과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도덕 기준, 다시 말해서 사회 규범에 따라 우리가 정해놓은 그죠? 사회 규범에 따라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을 너무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 그 도덕 규범, 그죠? 사회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라 라는 게 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삶이 부모의 성에 대한 무의식적이거나 또는 의식적인 환상에 지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좌절감, 그 다음에 질투, 시선 등은 어때? 지금 부모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갖다 이성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절감이나 질투나 어떤 시기와 질투를 해서 오이디푸스 상황에서 발생이 되며, 그 다음에 폭력 공격을 일으키고 아동의 초자아를 형성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체가 전성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100, 213쪽. 그래서 유아들은 그죠? 유아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돌봐준 엄마에게 좋은 대상이나 나쁜 대상으로 인식하고 상호작용. 유아일 때는 누구랑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하고 가까이 있죠. 그래서 엄마의 애착, 고립,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엄마를 부분적인 존재로 인식하다가 점차로 완전한 존재로 지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격 형성의 결정적인 형태는 누가 영향을 끼친다?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는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으려는 그 환상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은 편집과 우울을 거치면서 또 성장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고, 이런 편집과 우울과 성장하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열이나 투사 같은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겠죠. 그래서 유아는 타인 관계에서 자신과 이제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봐요. 그죠? 책에서 보면은, 페어배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배언은 영국에서 철학을 전공했고요. 의과대학에서 프로이드 이론을 가리키면 여기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정신분석, 가리키는 건 어디 지시하는 거죠? 여기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정신분석에 발을 들여놓았고 초기에는 클라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따라서 프로이드 이론에 의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자기 이론을 개발했고 인간은 쾌락보다는 뭐다? 대상을 그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의 초기 경험에 따라서 형성된 개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현재 인과관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표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가 여기서 때때로 유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서 아이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그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은 자 봅시다. 이란 여기서 뭐야? 아이가 부담스러운 감정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대면하거나 대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의비란 뭐라고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감정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다음에 이를 대면하거나 대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 관계란 그 중간 215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대상 관계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이 개인 내부에서, 그죠? 경험한 상호작용이 개인 내부에서 트리되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과 다시 한번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 어떤 대상과, 그죠? 오브직 경험한 상호작용이 이 내 내부에서 어떤 표징이 되어서 적용되는 게 이 대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등을 유아가 뭐에 지금 부모와의 관계로 인하여 경험하는 거죠. 그죠? 내면의 갈등을 누가 처음 만난다고 해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서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대상 관계로는 페어 베언에 의해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이며 논리적인 심리 분석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모델은 뭐다? 자아의 건전 성장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프로이드의 또 역동 구조 이론이 있어요. 역동 구조 이론은 뭐야? 여기서 중간에 인간의 행동과 정신세계가 기본적으로 뭐라 해서 생물학적인 본능적, 그죠? 충동, 또 욕동에 의해서 그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도 하는 욕동, 여기서는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뭐라 그래서 원초와 자, 초자아는 뭐라 그래서 초자아는 좀 전에 얘기했죠.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초자.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아는 뭐예요? 자아는 원초아와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자아죠. 그죠? 그래서 갈등을 소화해내는 어떤 갈등을 소화해내는 기능이 자아. 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초 뭐겠어요? 원초아는 어, 이론에서 배고픔, 목마름 같은 어떤 지금 생리 욕구죠. 난 배고프다. I'm hungry. 그죠? 난 목마르다. I'm thirsty.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이제 성, 그죠? 그다음에 공격의 충동들로 쾌락의 원칙을 따르는 그죠? 이게 성인의 성적인 욕구, 먹는 욕구,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게 일차적인 사고로 기능하는 게 그죠? 여기서 다듬어지지 않은 단계 그게 원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단계.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해서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목마름도 참을 수 있고 성에 대한 욕구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거르지 않은 쾌락 원칙을 삼는 단계가 원초화예요. 그러면 아까 초자아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회 규범, 도덕적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뭐다?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원초와 자, 초자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원초와 자, 초자라는 세 가지 구조조책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비어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의 갈등은 유아가 부모의 관계로 인해서 그 내면 갈등은 어떻게 돼 있어? 가장 원초적인 부모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경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뭐다 지금 내면의 갈등을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등은 리비도적 자아, 흥분을 일으키는 대상, 거절하는 대상과 관련된 반리비도적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과 관련된 중심주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번 보세요. 216쪽에 보면은 대상 관계 이론에서 페어빌에서 가장 일관적이고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대상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이고 논리적인 심리 분석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널드 위니컷을 한번 봅시다. 도널드 위니컷은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고요. 교과서 보면은 아동병원에 또 40년간 근무했대요. 그래서 기존의 클라인 이론과는 다르게 독립적이고 독창적으로 다가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유아에게 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죠? 참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아의 발달이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아이들 보면 계속 손가락 아이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죠? 그래서 이 유아기에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 그다음 지능도 계속해서 저기 뭐야 그 3살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서 IQ 그다음에 지적인 능력이죠. 10살 되면은 거의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뇌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이제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려면은 어떻게 돼서 얼굴의 그 표정에서 그 부모들의 음,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안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 엄마는 중요한, 그죠?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환경은 충분히 좋은 환경. 그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고, 충분히 좋은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아기가 서서히 분리감을 인식하면서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되되,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잠시 엄마가 일이 있음으로써 너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라는 확신을 아기한테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페어베어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랑 없는 사랑이 없는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아기를 성장하고 자준 개인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제거를 환경에 주된 관심을 두었죠. 그런 반면에 위니컷은 또 여기서 뭐라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UI 바닥에서 손가락 빨기, 쭉쭉쭉 빠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곰인형. 저는 우리 손주가 무슨 이렇게 곰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잘 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드라마 보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인형을 그 인형을 찾으라고 그죠? 인형이 없으니까 애가 불안증을 보이면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집에 가서 인형을 찾아서 갖다 줌으로써 애가 안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인형은 전 국민 전 아이들 대한민국의 그 유아기 애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민형. 그러니까 애착이죠. 그다음 구관계에 나타나는 과 관련 대상관계. 1차적인 창조적 활동과 이미 학습된 것의 투석.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인식 못하는 상태와 이와 관련 깨달음 사이에는 중간 영역의 경험을 설명하기에 중간 대상, 또 중간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위니컷은 중간 대상, 중간 현상, 그죠? 그래서 유아의 경우 최초의 중간 경험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중간 경험은 옹알이, 손가락 빨기, 고무 젖꼭지, 유아컵등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손주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근데 막 엄마랑 이제 불 이제 꺼놓고 조금 이제 낮잠을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찡찡거리는 것 같더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좀 몸도 흔들어 대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랬더니 이게 하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사랑해라는 표현에 애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제 돌되는 애가 너무나 그러니까는 얘도 말은 못하지만 라는 그 단어가 이게 좋은 말이구나. 할머니가 나한테 그 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널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사랑해 아유 우리 손자 사랑해 하니까 애가 막 그냥 옆으로 엄마한테 비비면서 애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표정이나 이런 억양이나 어투로 해서 그 감정을 전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기 때는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컷은
모두가 타고난, 여기서 이제 중간 역할, 가짜 자아가 나타납니다. 유니컷은 모두가 타고난 본성에 따라 부부를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맞아. 그죠?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야? 진정한 자아라고 그래. 모두가 타고난 본성에 따라 핵심 부분을 가지고 있다 믿었고, 이를 뭐라고 그런다? 진정한 자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자아는 뭐예요? 가짜 자아는 자기는 지키는 역할을 하고 타인과 어울릴 때 적응하는 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키고 이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들하기 때문에 적당히 어울릴 때 적응하는 면을 의미하는 게 가짜 자예요. 나는 어 여기 안에 모퉁이에다 나라는 사람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나가 타인과 어울려서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가짜자,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페르소나 단어 알죠? 가면.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다 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면이라는 거. 진짜는 나를 숨겨놓고 또 다른 얼굴로 타인과 어울릴 때 적응하는 게 이게 여기서는 가짜자, 즉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에서는 또 가짜 자기와 진정한 자기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되겠죠. 그죠? 건강한 상황, 건강한 환경에서는 가짜 자기, 그 다음에 진정한 자기, 어떤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진정한 자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짜 자아와 진정한 자아가 공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상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대상 관계란 교과서 218쪽에 보면은 뭐 있죠? 대상 관계란 자아 기능의 한 측면으로 개인이 외부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 방식을 결정하는 내적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대상 관계가 뭐죠? 자아 기능의 한 측면으로 개인이 외부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리 내적 구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출생 초기 주요 양육자는 누구예요? 엄마죠. 그죠? 이 양육자들과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정신적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좋은 엄마로 끼쳤느냐, 나쁜 엄마로 끼쳤느냐 돼서 아이한테 정신적인 표징이 돼요. 이게 외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표상이 그 내면화되면은 그저 남쪽으로 내면화되면 어떻게 됐었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아이의 영향이 그저 이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용어는 정신적인 에너지, 사랑, 외로움, 미움, 슬픔이 주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용어는 사랑의 대상, 외로움, 그다음 미움이라는 표징, 또 슬픔이라는 표징 이게 주어지는 거고 대상 관계라는 용어는 그죠? 한 개인이 타인과 혹은 다른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그죠? 다른 대상들과의 타인이나 혹은 다른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미 표징된, 그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내면에 이미 형성된 대상들과의 관계와 그 대상들이 가진 심리적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 그 다음에 이 이론들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게 대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특과 개인이 다른 데서 상호작용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 대상들과 관계 안에 형성이 된 그래서 그 심리적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이론. 그래서 여기서 자아와 자기를 설명하기 전에 볼비의 애착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볼비의 애착 이론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이 건강한 초기 단계죠. 그 영아는 어머니 혹은 지속적으로 반응해주는 그러니까 이 주 양육자에 의해서 따뜻하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애착 관계는 어떻다?
그러니까 애착 관계는 단순한 보호의 의미를 넘어서, 그죠? 단순한 보호는 뭐예요? 지금 도우미 아주머니겠죠? 그죠? 근데 보호의 의미를 넘어서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 기지를 제공하고, 안전 관계, 그래서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양육 행위를 넘어서서 이게 중요하죠. 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죠? 이 자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원초와 초자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게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아와 정체성, 감정 조절력의 토대를 형성해 나는 심리적 어렸을 때 엄마와 아동이 어떤 인착관계를 잘 갖느냐에서 자아와 정체성, 그다음에 내 감정, 내가 잘 스스로를 수 있는 이게 심리적 기반이 잘 만들어졌느냐, 그 토대가 만들어졌느냐,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 심리적 기반 안에서 아동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 표상을 가지겠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모와의 그 양육에 대해서 어, 나쁜 좀 더 이건 불안증이나 뭔가 안 좋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안정한 기지가 정서적 불안정한 정서적 지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됐어? 그 내면에 긍정적인 표상이 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 우리 모두가 내부에 자신들의 적 천성으로부터 발생된 핵심 부분을, 그죠? 핵심 부분을,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짜 자아, 아까 페르소나 얘기했죠? 자기를 돌보고 보호하는 부분으로서 핵심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적응할 수 있는 건 진정 자아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정한 자아는 지금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고 보호하는 부분, 핵심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켜가면서 너가 그래 얘기해, 나는 너의 욕구에 부응하겠다, 들어주겠다, 하고 보이는 감정이 가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조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삶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주체 또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요. 의식적인 영역에서 자기 개념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은 뭐야? 자기 개념은 자기 가치관이나 신념이죠. 자기 개념을 확실한 나의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자기 개념은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잘 형성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사회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는 걔네 정체성과, 아까 정체성 뭐였어? 신념이나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인지를 위해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주도하고 또 내적 요구를 시키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내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잘 이루는 게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상, 대상. 표상은 뭐냐? 표상이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개인이 자기와 대상에 대해서 형성하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상이란 뭐라고요? 개인이 자기와 어떤 상대방의 대상에 대해서 형성하는 그죠? 정신적인, 그러니까 어떤 각인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상이란 개인이 자기와 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정신적인 이미지다. 이게 표상이죠. 그래서 어떤 잘 표상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것이고, 잘 표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정치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애정,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면 이런 표상들은 부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로 인해서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기 표상과 대상의 표상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째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신적 이미지를 대상 표상. 둘째는 이 표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마음, 정신적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된 표상들은 단순한 내재된 표상들은 단순한 사고라기 하기보다는 인지와 정서의 복합제로 작용하여 생각, 감정, 행동을 유발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면화. 유아의 관계 경험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지금 내면에 수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하여 걔네 독특한 대상 관계를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면화는 유아가 주변 환경 또는 대상의 특성을 그래서 내면은 유아가 주변 환경 또는 대상의 특성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특성과 경험으로 만드는 그죠 내면 자신의 특성 자기 내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특성과 경험으로 만든 심적인 기재.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특성과 경험으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내면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어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당연히 내면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아,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구분을 확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자안에서 통합되면 안정된 자아를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투사는 지금 뭐래? 내적 투사는 221조. 내면 세계에서 일관성 없이 조직되거나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그 형상들을 내면에 던지는 현상입니다. 내적 투사는 뭐라고요? 내면 세계에서 일관성 없이 조직되거나 그 다음에는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형상들을 내면에 던지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흩어진 형상들은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이 흩어졌던 형상들이 어떻다 발달에 됨으로써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일정한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통합과 분할. 통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식, 기억력, 이미지, 감정 상태, 그다음에 사고, 행동, 양식 등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한. 여기서는 인식이나 기억력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사고나 행동, 양식 등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그럼 분할은 뭐냐? 그죠? 개별적으로 따로 나가는 거겠죠. 분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과 분화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요. 그죠? 통합되느냐가 두 개 이상이 같이 통합되느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분리해 나가느냐 이런 과정을 통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데 갈망, 좌절, 흥분 등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투사적 동일시나 분열과 같은 방어 기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분열. 그죠? 분열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상충되는 경험을, 여기서는, 그죠? 상충되는 경험을 서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여기서는 어서 불리는 게 여기서는 분열이에요. 그죠? 해프닝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분열, 서로 떼어서 분리한다? 이게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기 부모와의 경험은 기쁠 수 있고요. 불쾌감을 동시에 내포하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희노애락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열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상충되는 경험을 따로 떼어서 말하고 유아가 경험하는 좌절 경험이 어쨌든 불안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자의 통합 능력이 미발달 체제로 그죠? 미분숙한 상태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대상이나
자기의 다양한 특성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상태로 남는다. 중요한 거는 엄마와의 그 경험이 대체로 어떻게 만족스러워야 되겠죠. 불만족스러워지면 아이의 그 내적 심리 기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 깊이, 뭐, 안 좋은, 그죠? 불쾌감, 이런 게 내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 경험이나 지나치거나 만성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사 동일시는 뭐냐? 그죠?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이 수용하기 힘든 내적 상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들이 동일한 상태나 특성으로 느끼고 행동을 유도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도록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힘든 부분을 너도 한번 네 상대방한테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여기서 감정적으로 전달시키는 겁니다. 행동하도록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투자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개인 내적에 대한 역동에 대한 통찰을 얻고요. 온전한 대상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를 강화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목표는 굉장히 내담 다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적 감정이나 갈등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대인 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대상 관계의 상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관계 치료 기법은 어떻다?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과 통찰을 중점으로 하는 기법들이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상관계, 보면은 여기서 가족 주례 상담 과정은 평가 및 문제 정의는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 경험을 수집해야겠죠? 그럼으로써 목표와 욕구를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촉 되겠죠.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갈등은 어떤지, 감정 표현은 어떤지, 의사소통의 패턴, 의사소통의 방식,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식과 통찰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대상 구성의 분열, 투사적 동일시, 투사 등과 같은 무의식적인 기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가족, 대상 가족들의 성장 과정은 여기서 대상 관계에 있어서 재구성을 가지고요. 또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기법에는 정서적인 연결, 여기서는 정서적 연결은 뭐야? 가족 구성원들과는 작용에서의 감정적인 표현, 응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 답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도 중요시하고 이 가족들이 감정을 더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감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공감은 또 뭐냐? 치료사는 감정적 공감은 내담자의 언어, 행동, 표현 방식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자, 버텨주기를 봅시다. 버텨주기는 가족으로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협력하고 지지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여기서는 버텨주기.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대화가 샤방샤방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촉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개별하는 인간의 성격, 심리적 발달이 초기 아동기에 관계 경험과 내적 자기 표상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를 통해 가족은 어떻다? 건강한 관계와 상호작용 패턴을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 표상 찾기는 뭐예요? 건강한 자기 표상 찾기는 통찰, 명령화, 직면, 해석이 있습니다. 통찰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의 패턴이나 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촉진하는 기법. 자, 명료하는 내담자의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을 그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뭘 표현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게 명료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은 뭐예요? 치료자가 가족들을 통해서 관찰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해석.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 건강한 자기표현자의 전이, 역전이가 있습니다. 전이는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중요했던 인물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죠? 어렸을 때의 그 감정적으로 중요했던 인물에서 감정 반응을 치료자에게 전시키는 겁니다. 바꿔서, 대체시켜서 표현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사랑했으나 지금의 상황,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해인된 반응, 이게 전이. 역전이는 뭐예요? 지금 내담자의 전이 현상에 대한 치료자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모든 반응이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전이는 여기서 나중에 대상 관계, 가족 지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다뤄지고 또 환자나 가족 구성원 감정과 태도에 개인들이 자각하고 이해하는데 이 역전이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전이는 그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대상관계 가족 치료에서는 이러한 역전을 통해서 그죠? 역전이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 기법을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주에 교류 분석 단기 가족 상담의 치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한 주 잘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